우리 96페이지에 있는 OX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된 OX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요나스는 생명체가 지닌 고유한 목적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요나스 선생님은요, 인간, 동물, 생물, 무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유한 목적 자체, 내재적 가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요나스는 인간보다 생태계를 우선하는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생태계까지 고려하라는 거지 뭐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3번, 요나스는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사상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응용윤리, 실천규범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요나스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미래의 위험을 고려하는 게 맞지만 현재가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A이면 B하라라는 명법은요, 만약에 A가 아니면 B를 안 해도 된다라는 가언 명령입니다. 가언 명령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요나스에서의 어떤 새로운 윤리학은 생태학적 정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와 실존을 위해서 생태계를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무조건 해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생태계를 고려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6번, 요나스는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사후로서,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처방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되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앞서 나가서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적 책임 강조하시죠. 7번, 야스퍼스는 기술을 실현시키는 존재와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분이죠. 과학기술 그 자체는 그냥 수단이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이 이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라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이거는 맞는 선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야스퍼스는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는 인간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말한 거죠. 어떤 결과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른 결과인 거지 과학기술 그 자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9번,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려는 속성을 지닌 악이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렸고요. 10번,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를 도덕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가치 중립적인 대상인 것이지 도덕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10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11번, 야스퍼스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아니죠.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서 인간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요나스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간의 삶에서 우연성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간의 삶에서 우연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미래에 닥칠 위험을 고려해서 함부로 과학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견된 책임, 예방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게 완벽하게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요나스는 인간의 자율적이며 자기 목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를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를 본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4번 요나스는 인간의 생명의 도구적 사용이 가치 있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된다. 지금 13번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죠. 인간의 생명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인 거죠. 15번 요나스는 인간의 유전자를 획일화시키는 데 생명공학의 목표를 두어야 된답니다. 하나로 통일해라? 아니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데 어떠한 가치가 우월하니까 그 가치를 이쪽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라 라는 것은 그 본래 그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아이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16번 요나스는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 책임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요나스의 책임의 주체는 인간이 맞아요. 근데 책임의 대상은요. 인간 플러스 생태계 플러스 미래 세대죠. 그러니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도 책임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17번 요나스는 행위의 의도만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행위의 의도가 어땠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나스는 책임의 의도도 중요하고요. 책임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과학기술을 개발할 건지 말 건지를 고려해야 되는 의도도 중요한데 실제로 일어났어. 어떠한 결과가 초래를 했는데 그 과학기술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면 과학기술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8번 요나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통 동양은 상호 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나스의 경우에는 서양 사상가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스는 현 세대만이 책임의 주체가 되고 나머지는 책임의 대상으로 일방적인 책임의 대상이 되고 있죠. 미래 세대나 생태계는 현 세대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어떤 일방적인 책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19번 요나스는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라는 말이 좀 아니죠. 과학기술이 진보만 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X.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스 선생님은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시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이런 입장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표현들은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20번. 요나스는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의 한도 내에서만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영향의 한도? 이건 뭐 쉽게 설명하면 결과죠. 결과 안에서만 책임을 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결과가 왔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러한 결과가 오기 전에 과학기술자가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죠. 21번. 요나스는 현대 기술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죠. 현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미래 세대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대요. 뭐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 과학기술을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조금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요나스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22번. 요나스는 현대 기술의 영향을 받는 시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과학기술의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조그만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되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의 사용이 굉장히 넓은 지역, 오랜 그 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요나스는 현대 기술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만 책임의 대상이 된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생태계, 미래 세대이니까요. 자연에 미치는 영향만의 책임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인간도 책임의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4번. 요나스는 인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과 양립 불가능하다? 아니죠. 인간과 생태계가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25번. 요나스는 미리 사유된 미리 예견된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의 토대를 마련해라. 그렇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미리 예측한 어떤 위험으로부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이게 공포의 발견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6번. 하이데거 입장에서 기술은 자연이 지닌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본답니다. 기술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하이데거 입장에서 자연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표현 하지 않죠.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개입적으로 바라봐라. 이렇게는 얘기하겠지만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녔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27번. 요나스의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폐해에 대해 책임은 인간만이 질 수 있다. 그렇죠. 인간만 책임을 집니다. 특히 현 세대 인간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미래 세대나 자연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28번.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없다가 아니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죠. 이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한한 진보와 발달을 낙관했던 그런 낙관주의 사상가이죠. 그래서 과학과 실험이라고 하는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무한하게 발달하게 되면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29번.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이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컨은요, 인간의 어떤 어려움을 과학기술의 발달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삶의 개선이 아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30번입니다. 요나스는 과학자가 자연을 탐구할 때 연구윤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죠. 연구윤리라고 하는 건 연구 과정에서 무슨 연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무슨 표절이나 뭐 날조, 조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미래에 이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연구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스와 같이 개입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내적 책임도 강조하고 플러스 외적 책임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강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표기가 X로 돼 있어요. 이거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30번의 정답은 오다라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이컨과 하이데거는 모두 기술이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답니다. 자, 일단 베이컨 선생님은요, 과학기술이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수단이다, 유용성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치 중립적으로 아니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미래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두라고 하는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답이 O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서 X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에 응용해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예견된 책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라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외적 책임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치 개입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다. 그래서 이거는 X. 33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자는 사회적인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 요런 얘기,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사실은 요나스는 미리 예견되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신 분이지, 사회적인 책임과 내적 책임 이런 것들을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은 요나스에서 맞지 않는 설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34번.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윤리적인 말로 표현하면 선을 지향하든 악을 지향하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스퍼스는 과학기술 그 자체는 그냥 도구일 뿐, 이걸 쓰는 사람이 선을 지향할지 악을 지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뭔가 목적을 가졌다, 가치 판단을 가졌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35번. 하이데거는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규범적 기준이 곧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으니까 가치 판단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하이데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규범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36번.
요나스는 기술 권력 앞에 인류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본답니다. 그렇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발달을 하게 내버려 둔다면 인류는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발달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으니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요나스는 기술 권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구는 비례한다. 그렇죠. 권력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만드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초래할지 모르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 38번 요나스는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공포의 발견술 했잖아요. 공포의 발견술에서 보시면 사람들은 선에 대한 인식보다 악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쉽대요. 그래서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에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발견수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9번 요나스는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금 이 말은 37번, 36번이랑 같은 표현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환경 문제도 발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0번 요나스는 기술은 생태계의 수용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자,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요나스가 생태계와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했으니까 생태계를 개발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나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부분까지는 기술 개발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약간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나스는 좀 별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시되 생태계까지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을 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생태계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41번 요나스는 기술에 내포된 위험적 요소는 윤리적 숙고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과학기술에 어떤 위험적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성찰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42번 요나스는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되어야 된다. 인간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고 자연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이지 이게 왜 대체되어야 될까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네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겠고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43번 요나스는 기술이 초래할 공포를 발견하고 공포의 발견술 행위의 의무를 도출해야 된다. 이로부터 새로운 윤리가 도출된다. 맞는 얘기네요. 44번 요나스는 미래 세대의 실존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적 의무, 정원 명령의 의무로 수용되어야 되겠죠. 맞죠? 미래 세대의 실존을 위해서 생태학적 정원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45번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불확실한 결과를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죠.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만 이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로부터 윤리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6번 요나스는 전통의 윤리학을 근거로 책임의 범위를 자연 전체로 확대해라. 사실 전통의 윤리학은요 인간으로 많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학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요나스인 거죠. 이렇게 전통의 윤리학을 자연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패스모어의 사상입니다. 이건 요나스의 얘기가 아니에요. 47번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게 되므로 과학 기술에 대해서 같이 개입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X. 48번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는 모두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 선지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세요. 하이데거 선생님은 금방 얘기했듯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니까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금방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니까 하이데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야스퍼스 선생님 한번 볼게요. 야스퍼스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그 과학기술을 지금 여기는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치를 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야스퍼스는 과학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인간이 그 과학기술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선하게 쓸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49번 요나스는 인간의 책임의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연 생태계까지 확대해야 된다. 미래 세대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50번 요나스는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사용은 제한될 수 없다? 아니죠. 복지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계가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실존을 위협하는 어떤 과학기술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51번 요나스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 아니죠. 미래 세대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 세대가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요나스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52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하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낙관론에 해당하는 베이컨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나스 선생님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서 과학기술로 해결이 되면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숙고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3번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가 아니죠. 야스퍼스 선생님은 하이데거에 비해서 과학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X. 55번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에 비해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여러분 비판한다 라고 하는 거는 54번을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에 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한답니다. 자율성 보장이라는 말은 자율적으로 연구하도록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이 개입을 되도록이면 이 연구 과정에서 하지 않고 연구 윤리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이데거에 비해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야스퍼스 선생님에서는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번 다시 봅니다.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에 비해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냐? 아닌 거죠. 이걸 어떻게 쓰냐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56번 보시죠. 요나스는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비례한다. 여기 자신이 가진 권력이 만약에 과학기술이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7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의도적인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의도적인 결과, 의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요나스는 책임지라고 할까요? 안 하라고 할까요? 요나스는 우리가 완벽하게 과학기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어도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과학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개발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의도적이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X가 되겠습니다. 58번 요나스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라. 그렇죠. 미래에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니까 현재의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굉장히 조심하고 어떤 위험이 올지를 잘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포의 발견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9번 요나스는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나 권리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이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 근데 인간 이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가 책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60번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당위가 도출된다. 그렇죠. 요나스 선생님의 경우에는 생태학적 정원 명령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는 요 입장에 동의하는 의무론을 계승한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여기 OX를 과학기술과 윤리단원에서 구성을 한 거는 대체로 요나스 문제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개입할 거냐, 같이 중립할 거냐, 그 다음에 연구윤리에 있어서 연구자의 책임의 범위를 내적 책임의 범위로 제한을 할 거냐, 외적 책임까지 볼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어떤 사상가의 깊이 있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지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OX는 사상가들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요나스 문제가 최근에 많이 기출이 되고 있고요.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실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출된 문제들을 보시면서 뭐 찬반 의견이라든지 책임의 범위 어디까지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해주시고요. 최근에 요나스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생각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